근데 문 대통령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면은 이 참모라는 인간들의 그 행태를 정말 이거야말로 과관인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저 기재부인가요? 거기서 차관도 하고 경제수석도 하고 뭐 관료 출신 아닙니까? 지난 26일에 이제 정기국회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 워크숍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5.4%뿐이 안 되고 OECD 선진국은 7.7%다. 우리는 참 집값이 안정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5.4% 맞습니까? 그래서 저 반응들을 보니까 54%를 잘못 얘기한 거다 아니냐. 뭐. 아니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일대는 말이죠. 54%가 아니에요. 한 154%쯤 될 그렇게 거야. 되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지. 어디서 5.4% 국민은행이나 경실련에서 나온 것도 한 60, 70% 오른 걸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파트 경우. 옛날에 무슨 통계 잘못해서 통계청장 싹 바꿔버리더니 지금은 아예 이제 통계청이 알아서 이렇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게 국민을 속이자고 아예 작정을 한 건지 세상에 뻔히 다 보이는 거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다 겪고 이 시민들이 생활 그 속에서 다 겪고 보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엉터리를 한다는 게 이게 정부가 정말 양심이 있는 정부인지 양심이란 것은 어디 그야 뭐 옛날 말로 전당포에 접해놓고 있는 건지 기가 막힌 일이네. 아, 이호성이도 그 자리에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설명은 해도 국민이 납득을 못하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니 국민이 납득을 못하는 통계치를 자기들만 이해한다 이겁니까? 자기들만 납득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면서 우리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라는 거 우리를 위한 거지. 국민이야 믿거나 말고 야 믿기 싫으면 믿지 마. 이건 뭐 이해를 못하는 거 뭐 그거 아닙니까? 어이가 없는. 그래서 이 정권 담당자들 특히 정책실장 같은 청와대 이런 정책의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솔직하고 진지해져야 되고 국민 앞에 겸손해져야 돼가지고 여러분 만약 그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지금 현재 통계 시스템으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제가 볼 때도 이건 여러분이 믿기 어려울 겁니다. 보다 정확한 통계를 내도록 앞으로 노력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끼쳐드린 이 부동산 문제 어떻게든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데 또 그 자리에서 이 문재인 정권은 국민 앞에 겸손한 권력, 공정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게 겸손한 권력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폭주열차고 일방통행시, 독선 독주, 독단의 삼독 정권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는 아주 겸손한 권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겸손하지. 겸손해가지고 대통령이 다른 일애들 전혀 이야기 안 하잖아요. 다만 자기 문제가 걸리면 화를 내고. 그러니까요. 북한에 대해서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맞네요. 겸손한 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한 게 아니라 김정은, 김여정 앞에. 그렇게 굉장히 겸손. 김정은은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김여정이 시켜가지고 대통령 뭐 삶은 소대가리다, 뭐 무슨 앵무새다, 무슨 머저리, 특등 머저리,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 말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는 자기 뭐 농지 문제 걸리니까 민망하고 뭐 점스럽고 민망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야, 또 그래놓고 윤희숙 의원 아버지 농지 산 건 왜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 아니 자기는 농지법 위반한 거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주말이면 가서 농사를 뭐 10년 이상 지었다는데 대통령 하면서 가서 지었다는 영농 얘기. 경력 11년. 11년입니까? 11년.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법에 어긋난 것을 법적으로 맞춰놨어. 왜냐하면 법의 절차에 따라서 형질 변경을 했거든. 근데 세상에 9개월 만이에요. 땅을 산지. 영농 계획서랑 다 냈다는 거 아닙니까? 9개월 전에 땅 산 거를 지금 형질 변경을 했잖아요. 근데 살 때는 뭐라고 하면 영농 계획서까지 내가면서 샀거든. 9개월 만에 바꾸면서. 참 이런 분이 겸손한 권력이라고 공정사회. 아니 조국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조국이 지금 공정한 입시 경쟁을 했습니까? 자녀들? 그래가지고 4년 중형을 받았잖아요. 다 들으라고 부산 의전원에서는 딸 조민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고 그 아들도 두 개가 또 스펙이 허위로 밝혀져 갖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뭐 조국은 말할 것도 없고 몇 개를 지금 받는지도 몰라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엊그저께 재판이 있었는데 가서 또 딱 침묵을 지키더라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고는 나와가지고는 책 팔아가지고 조국의 길인가 뭐 그런 거 있죠. 10만 부, 20만 부 팔아서 몇 억 벌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재판 그거 하는데 변호사비도 되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문제는요. 그 친문이라는 사람들, 근데 친조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뭐 시위를 하고 말이죠. 요번에 보는 교수들까지 나서죠 그러더라고. 해가지고 조민이 입학 허가 취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이지 역공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가 조국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의 이거 도덕관이라든지 정의관이라든지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우기는 놈이 이겨. 조국이 대한민국의 재앙이라니까요. 재앙이에요. 조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치 도덕성 측면에서 또 옛날에는요 공직자들 우리가 봤지만 옛날에 공직자들은 요만한 티끌이 있어도 어쨌든 겉으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사과를 하고.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우게 돼가지고 더 상대방에게 덤태기를 씌우려고 이렇게 이래서 되는지 말이죠. 대한민국 그 법체계도 법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도덕성도 그렇고 이걸 그러니까 조국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구분된다니까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조국의 늪에 빠져가지고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집권 세력이. 거기에 대깨문들은 그냥 완전 조국을 교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국교예요. 예. 조국교. 그렇지 거기에 않지. 김어준이가 또 무슨 언론인이라고 하고 나서가지고 저렇게 설치고 있으니 참으로 이 나라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언론중재법을 지금 개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김어준이가 제일 먼저 걸려들 것 같아요. 언론중재법에. 안 걸지. 가짜뉴스. 안 걸지. 걸면 대깨문들이 덤벼들어가지고 건 사람을 완전히 이것도 밟아버리지. 오세훈 시장은 왜 그런 사람 그대로 놔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뭐 거기 별도 법인이라고 예. 하지만 300억이나 뭐 300억인가 얼마인가를 예, 지원하잖아요. 예, 300억인가 700억인가 내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400억 된다고 그래요. 그 재단에 출연한 그게 다 우리들 시민들이 낸 세금이지 뭐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당초에 이제 그 왜 안 건드리게 했냐면 괜히 건드려서 동티난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김어준이 키워주고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벌어지고 민주당한테 밥을 주는 거 되는 거지. 그래서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걸 하는데 김어준 이 사람도 참 이상해. 아니 이게 바뀌었으면 옛날에는 당연히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야, 참 끔찍. 이러면서 뻔뻔하기가 이 사람들은 완전 철면피라니까요. 양심에 완전히 뭐 털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참 지금 이 집값 얘기도 하다가 지금 딴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이 미친 집값이 지금도 153주째인가 오르고 있고 임대차 3법 만들어갖고 그게 서민을 위한 겁니까? 서민들을 죽이는 그런 법을 만들었잖아요. 전세 대란이 이제는 상시화돼 버렸어요. 전세 대란이 전에는 뭐 이사철이라든가 그런 때 이제 어떤 수급 불균형으로 잠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늘 전세 대란이에요. 그 전세 값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여기만 그럼 강남만 그러냐?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이제 뭐 풍선 효과 이러다가 서울 전역이 서울 전역 강북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 버렸지 않습니까? 이러더니까 어디서 삽니까? 시민들이 전부 세종으로 가면 되겠나? 세종 그럼 세종이 저절로 특별시니까 거기 가서 뭐 거기 수도가 되겠네. 근데 그런데 그 이제 그렇게 집값 뭐 이런 것들이 오르다 보니까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못 살아요. 못 살죠. 특히 은퇴한 사람들은 수입도 없는데 이런 세금 저런 세금들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자기들은 집값 상승률이 5.4%라는데 공시 가격을 지난번에 19%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사기친 거 아닙니까? 예.
5.4% 올랐는데 왜 19%를 인상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가 재정 운영이 안 되니까 그렇지. 예? 그냥 막 뿌려놓고, 뿌려대지 않습니까? 뿌려놓고는 어쨌든 뭐 맞춰야 되니까, 예? 그걸 맞춰야 되니까 이제 맞출 수 있는 게 뭐냐면 세금 걷어들이는 것밖에 없거든. 그 세금을 그냥 걷어들이니까 국민들은 나한테 지금 한 20만 원, 25만 원 만약에 준다. 아니 뭐 주는 게 이쁘지. 받아 먹었다. 그다음에 한 250만 원쯤 개원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2, 30만 원 주고 몇백만 원씩 그럼요. 세금으로 때려갖고 또 회수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 우리만 그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차세대들. 이게 이제 빚이 점점 넘어가거든. 지금 천조가 넘지 않습니까? 예. 이래 넘어가니까 그것을 누가 갚나? 우리가 쓸 테니까 나중에 니들이 갚아 이거거든. 어느 부모가 이런 식의 악랄한 부모가 있습니까? 야, 내가 빌렸을게 너 갚아. 참말.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가 아시아 1위다. 대단한. 예. 참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문재인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입니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그럼 세계 모든 언론 단체, 뭐 국내 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학계, 뭐 또 법조계, 시민 사회 단체, 정의당 뭐 안 들고 일어난 데가 없고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한 10여 명의 의원이 이거 신중해야 한다고 송영길한테 지도부한테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 30일 밀어붙이겠다. 뭐 이런 방침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론 자유 지수 1위입니까? 그 뭐 송영길 대표는 뭐 해외 그 뭐 언론 단체 이런데 뭐 뭣도 모르고 그런다고. 예. 자기는 얼마나 잘 아는데. 그리고 그런데다가 또 그래서 해명한다고 외신 기자들을 간담회라는 걸 해놨는데 통역도 안 데려갔다네. 그 듣고 싶은 이제 한국말 잘하는 사람 듣고. 송영길이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나요?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통역이 필요 없을 수도 아니 있겠네. 김용민이도 나오고 뭐 나왔더라. 나와서 간담회 한다고. 이거 보니까. 김용민이가 뭐 언론 특위위원장이라고 뭐 미디어 특위위원장이라고 그러니까, 나왔지만 예. 그 사람이 거기다 설명할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또 이 사람들 이것도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이제 2002년부터 이거 뭐 언론 지수를 자유 지수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한 3년 동안 계속 1위를 했는데 옛날 박근혜 시절에 형편 없었어. 이명박 시절에 형편 없었어. 노무현 시대가 아주 좋았고 그다음에 우리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42위래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1위고. 뭐 아시아에서는 전통적인 이 사회, 정치 사회 구조가 좀, 서구하고 다르니까 그쪽 자퇴되면 이제 뭐 우리가 그래도 상위는 될 거예요. 그 되는데 이걸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내세우는 그러면 아니 고 교수 잘 아시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아니 그러면 아시아 이렇게 우리 자유지수가 높으니까 너무 높다. 그래서 지금 그걸 내리려고. 그러니까 조정하자. 그래서 중재법 만드는 그래서 거예요. 아마 이게 순위를 조정하는 모양이죠. 그런 말. 근데 참 이호성 정책실장이라든가 민주당의 인식을 보면은 하나는 국민을 완전히 가붕괴로 하는 바보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아첨배들이 있으니까 문재인이 무능한 것도 있지만 구중궁궐에 갇혀갖고 눈과 귀가 완전히 다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정책을 총괄하면서 그 대통령 옆에 모든 정책을 가서 쏙닥거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 전에 김상조도 그렇게 무슨 정책에 자기가 달인이고 부동산 정책 뭐 엄청나게 많다 뭐 이렇게 공발치더니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임대차법 그 시행되기 전에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물러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귀를 찾고 있고 방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은환이 같이로 백신 필요가 없다, 빨리 살 필요가 없다, 왜 돈을 비싸게 주고 사느냐. 지금은 지금 2배를 줘도 못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재난지원금 그걸 가지고 백신을 샀으면 우리는 벌써 집단 면역이 형성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전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청꾼들이고 제가 볼 때는 전혀 참 이런 사람들이 컨트롤 타워에 앉아서 나라를 끌어가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 대통령 지금도 저 K 방역이 우수하다고 모범적이라고 계속 지금도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백신하고 치료제도 구분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무슨 충청 마피아들이 그 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치료제 만든다고 하고 뭐 그러니까 치료제 빨리 나오면 되지 뭐 상식 이하의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문 대통령 제 생각에는 문 대통령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결정을 가지고 지금 국가를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특정한 소스로부터 받는 정보 그 보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이래야 합니다 하는 그 진언 이것 따라서 그냥 말하고 결정하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정말 뭔가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저러지는 않을 텐데. 아니 집권당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정기국 국회를 앞둔 워크숍에서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집값이 5.4%뿐이 안 올랐고 언론 자유지수가 아시아 1위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대통령한테는 얼마나 더 귀 보다라는 얘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언론들은 저 수구 보수 언론이라 저건 믿으면 안 된다. 저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정부를 먹으려고 작정한 저런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언론이다. 이렇게 계속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지. 그런 사람들은 전부 그 토착애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토착애구. 그래서 지금 한일 관계가 저 토착애구들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 사람들을 없애버려야겠네.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토착애구 그렇게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왜 그 일본에 스가하고 그 못 만나서 회담을 못해서 그래 한다 그랬어요? 한심한 사람이지. 죽청과 불어댈 때는 언제고 지금은 그냥 손발이 닳도록 빌어도 필요 없어. 당신들 안 만나. 스스로 잘못한 거 100기 들고 항복 오고 오면 우리가 만나주겠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도 저거 상대편의 급소가 어딘지 어떻게 우리가 눌러야 되는지 이거 다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나가가지고 이순신 장군 12척 이야기하고 말이지 뒤에서 조국은 거북선집 가서 해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전혀 전략도 없는 무조건 우리 어린애들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 싸우듯이 그 일본 그 친구들은 자기들 아픈 데 찔러주는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뭐 훨씬 상대하기가 편하지. 그러니까 그런 무대포 정책이 펴다 보니까 국정운영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집값도 5.4%뿐이 안 올랐다는데 지금 25번째 부동산 대책 내놨는데 완전 참패 아닙니까? 참패지.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언론 중재법도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너무 이렇게 높습니다.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해갖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입 딱 다물고 그건 뭐 당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 국정에서 집권당이 하는데 그게 집권당 따로 있고 청와대 따로 있고 그럽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다른 언제는 원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국정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이건 언론 문제예요. 언론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그런 문제면 대통령이 당연히 말을 해야죠. 옛날에 김경수 상고심 그거 났을 때도 뭐예요. 입장이 없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대통령이 그럼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거 입장도 없으면 국민적 관심사라든지 특히 언론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자기가 말하는 민주, 자기가 말하는 인권, 이게 직결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한다. 그럼 대통령이 뭐하러 합니까? 대통령이 국방에 있어서 손을 놓고 있으니까 자기가 임명한 초대 육참 총장, 공참 총장들이 반대편인 윤석열 캠프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우 총장. 예?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영근 무슨 공참 총장 그런 분들이 다 여기 참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친구가 말이지 이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가지고 뭐 하든 이런 식으로 인사 문제 가지고
청와대 부근에 불러서 하듯이 이런 식으로 저 현역 대장을 육군 참모총장을 그렇게 말을 우습게 알고 소홀히 알고 망신 주고 이러니까 그 정말 속으로 울분이 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이 청와대 행정관보다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수석들이 장관을 알기를 완전히 자기 부하들 다루듯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권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 돌아서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게 문 대통령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자기가 주장하면서 절대로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이 보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청와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각은 지금 없어졌죠. 그 대통령이 정권을 만기 칠람하면서 청와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거든. 이거는 민주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자기들이 스스로 깨뜨리고 있다는 걸 뻔히 알 거예요. 알면서도 왜 내가 권력을 가졌는데 이제 이 심보인 것 같은데요. 이거 나중에 큰 이제 아마 그 역풍이 불 거예요. 안 불면 이상하지. 어쨌든 뭐 정권이 바뀌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